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편안하게 누워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오늘 하루의 무게가 어깨에 남아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 밤은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입니다. 2007년 한국에서 처음 출간된 이 소설은 200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의 독자들이 다시 한번 이 소설을 손에 들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문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 오늘 밤 그 산문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편안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읽고 나면 오랫동안 어떤 감각이 몸 안에 남아있는 이야기. 그 감각이 무엇인지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소설은 세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화자가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세 이야기 모두 단 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영혜. 30살의 평범한 여성.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평범하게 결혼했으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영혜의 남편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내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튀지 않고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영혜. 그가 원했던 건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은 냉장고가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육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혜가 말했습니다. 꿈을 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소설은 처음부터 직접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혜의 단편적인 독백들이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피 냄새가 났습니다. 무언가를 먹었습니다. 아니면 먹히고 있었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영혜는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고기가 닿는 느낌이 그 꿈속의 무언가와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엔 가볍게 여겼습니다. 채식이 유행인가, 얼마 안 가 돌아오겠지. 하지만 영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혜는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표정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음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눈 속에서 낯선 무언가를 봤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고 반항도 아니었고 그냥 무언가가 사라진 눈, 무언가를 내려놓은 눈. 영혜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 아버지가 고기를 영혜의 입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먹어. 영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먹으라고. 영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강제로 고기를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영혜는 그것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혜는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습니다. 조용한 식탁이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영혜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강은 이 장면을 통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해가 고기를 거부한 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항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무언가에 대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조용하고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저항. 영애는 평생 동안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말, 남편의 기대,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고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영애의 형부의 목소리로 펼쳐집니다. 그는 예술가입니다. 비디오 아트를 하는 작가. 어느 날 그는 영혜에게서 영감을 받습니다. 영혜의 몸 어딘가에 꽃을 그려 넣으면 어떨까? 살 위에 직접 꽃과 잎사귀를. 그는 예술이라 불렀습니다. 영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영혜가 그 제안만큼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영애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무가 되는 꿈, 땅에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아 자라나는 나무,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형부의 붓을 받아들이는 것도 영애에게는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기를 원하지 않는 방향, 식물이 되고자 하는 방향. 형부는 영애의 몸에 꽃을 그렸습니다. 등에, 팔에, 가슴에 파란 꽃잎, 붉은 줄기, 초록 잎사귀. 그리고 그 순간 형부는 자신이 예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혜에게 끌렸습니다.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영혜의 고요함에, 영혜의 완전한 무결함에, 세상 모든 것을 거부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눈빛에.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깊이 불편합니다. 형부의 욕망은 예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예술이라 부르고 싶었던 것일까요? 영혜의 침묵은 동의였을까요? 아니면 영혜에게는 이미 그런 구분이 의미 없어진 것이었을까요? 한강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자가 스스로 느끼도록 놔둡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영혜의 언니, 이내의 목소리입니다. 이내는 모든 것을 감당해온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한 딸이었고, 결혼 후에는 성실한 아내였고, 아이에게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동생 영애 때문에. 이내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내는 영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영애, 점점 더 음식을 거부하는 영애, 이제는 물도 잘 마시지 않는 영애. 이내는 매주 면회를 갑니다. 영애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이내는 영애에게 묻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제발 먹어. 조금만 먹으면 돼. 영애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가 될 거야. 이내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내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어때?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나는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까? 이내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영혜와 달리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참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게 옳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뼈만 남은 동생의 손을 잡으면서 이내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살아남아 있는 걸까? 그의 마지막 구급차가 숲길을 달립니다. 이내는 그 안에서 영혜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내는 그 나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영애가 원했던 것이 틀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나무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그냥 햇빛과 물만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순수한 소망인지. 채식주의자는 설명하기 어려운 소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읽고 나면 오랫동안 무언가가 가슴 안에 남습니다. 영혜의 꿈, 그 피냄새, 꽃이 그려진 몸, 나무가 되고 싶다는 말.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강은 직접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낍니다. 오랫동안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온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조금씩 지워온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마지막 장을 덮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프다는 것과 아름답다는 것이 같은 감각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밤 영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무언가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 말하지 못했던 말, 포기했던 무언가, 그것을 당장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밤만큼은 조용히 인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식주의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로 살고 있나요? 살아남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운 밤이라면 그냥 오늘 밤은 이 이야기와 함께 눈을 감으세요.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조금 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강 작가의 문장들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내일도 함께해요. 안녕히 주무세요.